저는 미라라고 합니다. 제가 북한을 떠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엄격한 규율, 끊임없는 선전, 그리고 두려움. 그게 제가 알고 있던 전부였죠. 하지만 여기 저는 한밤중에 중국으로 넘어가는 국경을 건너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분명 경비병들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서둘러, 미라, 어머니께서 다급히 속삭이셨어요. 우리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덤불 사이를 헤쳐나갔어요. 두만강이 바로 앞에 있었죠. 우리의 자유로 가는 관문이었어요.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들어서면서 저는 우리가 뒤에 남기고 가는 모든 것들을 생각했어요. 평양의 작은 아파트,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몇 안 되는 소지품들, 조부모님의 묘소. 하지만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탈출하지 않으면 분명 굶어 죽을 테니까요. 강은 넓지 않았지만 물살이 거셌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붙잡은 채 힘겹게 건넜어요. 마침내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숨을 헐떡이며 진흙투성이 강둑에 쓰러졌어요. 해냈어. 어머니께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중국에 왔어.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남한까지 가야 했죠. 중국은 안전하지 않았어요. 잡히면 우리를 북송할 테니까요. 계속 움직여야만 했어요. 몇 주 동안 우리는 몰래 여행했어요. 친절한 낯선 이들이 가능할 때마다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며 우리를 도와주었죠. 저는 그들의 관대함에 놀랐어요. 북한에서는 탈북자를 돕는 것이 가혹하게 처벌받았거든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우리의 공경을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우리가 헛간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 저는 어머니께 물었어요. 남한은 어떤 곳일까요? 어머니는 그리운 듯이 미소 지으셨어요. 북한에 비하면 천국 같다고 들었어. 먹을 것도 풍부하고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대. 넌 학교에 다니고 내 꿈을 좇을 수 있을 거야. 너무 좋아서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그런 곳이 정말로 존재할까요? 숨고 도망치는 것이 영원할 것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마침내 남한에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무장한 경비병 대신 우리를 따뜻하게 환영하는 미소 짓는 관리들이 우리를 맞이했죠. 이제 안전하십니다. 한 관리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새로운 보금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터뜨렸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요. 다음 몇 주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북한과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높이 솟은 건물들, 넘쳐나는 자동차들, 눈부신 불빛들, 마치 미래로 걸어 들어온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음식이었어요.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으로 피자와 아이스크림을 맛보았죠. 제 배가 이렇게 가득 찬 적이 없었어요. 학교도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선생님들은 친절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선전이 아닌 진짜 역사와 과학을 배웠어요. 그리고 책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 전에는 읽을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탐독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 갔어요. 어머니는 재봉사로 일자리를 찾으셨어요. 저는 처음엔 북한 사투리 때문에 수줍어했지만 반 친구들과 친구가 되었어요. 우리가 도착한 지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오다가 길거리에서 한 노숙자 분을 보았어요. 그분은 마르고 배고파 보이셨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근처 가게에서 샌드위치를 사서 그분께 드렸어요. 그분께 샌드위치를 건네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남한에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정에서 경험했던 그 관대함이 예외가 아니라 일상이었던 거죠.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단순히 거리만이 아니라 사고방식에서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의심의 악순환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게 되었죠.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내가 자랑스럽구나. 어머니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넌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배웠어. 진정한 자유란 다른 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거란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감정이 온몸으로 퍼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남한에서 단순히 물질적인 편안함 이상의 것을 찾았어요.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았어요. 연민과 기회, 그리고 희망 위에 세워진 삶이요. 잠들기 전, 저는 앞으로의 긴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 새로운 세상에서 배우고 발견해야 할 것들이 아직도 너무 많았죠.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미래에 대해 진정으로 설렜어요. 서울에 있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제 인생이 절대 다시는 똑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공기가 달랐어요. 뭔가 더 깨끗한 것 같았죠.
공항은 반짝이는 표면과 도처에 있는 첨단 스크린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떠나온 그 나라인가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웃는 얼굴의 여성이 보였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는 너무 압도되어 말을 할 수 없어서 고개를 저었어요. 북한에서는 정부 관리들을 두려워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들이 도와주려고 열심인 것 같았어요. 이것은 많은 놀라움 중 첫 번째일 뿐이었죠. 세관을 통과하면서 주변의 모든 것을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여행객들은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그들의 옷은 화려하고 멋졌죠. 많은 사람들이 세련된 스마트폰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전에 소문으로만 들어본 기기였죠. 실례합니다. 저는 세관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로 여기 모든 사람들이 저런 전화기를 가지고 있나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거의 다 그렇죠. 현대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현대세계.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어요. 공항을 나와 서울의 진면목을 처음 보게 되었을 때요. 높이 솟은 마천루들이 제가 볼 수 있는 한 멀리 뻗어 있었어요. 자동차와 버스들이 넓고 포장된 도로 위를 쌩쌩 달리고 있었죠. 모든 게 너무 크고 빠르고 그리고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작은 짐 가방을 꼭 붙들고 갑자기 아주 작고 길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 이상한 새로운 곳에서 어떻게 제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친절해 보이는 나이 든 여성분이 다가오셨어요. 많이 당황스러워 보이네요, 얘야. 그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처음 오셨나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방금 북한에서 왔어요. 저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두려움이나 의심 대신 그녀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오, 이런. 그럼 집에 온 걸 환영해요. 당신이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걸 도와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걸으면서 그녀는 많은 북한 탈북자들이 이 공항을 통해 온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남한에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도록 돕는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셨죠.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녀가 제 팔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안전해요. 그리고 당신 앞에는 아주 멋진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희망의 불꽃이 일었어요. 어쩌면 저도 여기서 잘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 몇 주는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저는 정부에서 제공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적인 생활 기술을 배우는 걸 도와주셨어요. 사용법, 지하철 타는 법, 심지어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는 법까지요. 모든 게 제가 알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음식의 풍부함에 놀랐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죠. 처음 치킨을 먹어본 바삭하고 육즙 가득한 고기가 입안에서 녹아내렸어요. 이렇게 맛있는 게 세상에 존재하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지만 모든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빠른 남한 사투리를 이해하는 게 힘들었어요. 복잡한 표지판과 끊임없는 활동으로 가득한거리는 저를 혼란스럽게 했죠. 그리고 기술 모든 것이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았어요. 많은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가족들과 옛삶의 단순함을 그리워했어요. 제가 여기 온 게 실수였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선미 씨를 만났어요. 그녀도 북한 탈북자였지만 이미 남한에서 몇 년을 살았죠. 우리는 지원 그룹에서 만났고 즉시 통했어요. 내가 어떤 기분인지 정확히 알아. 선미 씨가 달콤하고 우유가 들어간 커피, 제가 점점 좋아하게 된 또 다른 새로운 음료를 마시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나도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어. 하지만 믿어. 점점 나아질 거야. 그녀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제 안내자가 되어주었어요. 선미 씨는 저에게 은어를 가르쳐 주고 지하철 타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녀는 저에게 K-드라마를 소개해주고 제 첫 멋진 옷을 사러 데려갔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저는 점점 외부인 같은 느낌이 덜해졌어요. 어느 저녁 우리가 한강을 따라 걸으며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감상하고 있을 때 저는 선미 씨에게 물었어요. 가끔 고향이 그립나요?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대답했어요. 가끔은 그래. 그녀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여기서 가진 모든 기회들을 생각해. 내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나에게는 그게 모든 걸 가치 있게 만들어. 저는 완전히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건 힘들었어요. 하지만 매일이 새로운 경이로움과 가능성을 가져다 주었죠. 처음으로 저는 제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느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다른 세상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얼마나 압도적이면서도
흥분되는 기분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제가 서울에 도착해서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불빛이었어요. 사방에 밝고 화려하고 눈부신 불빛이 가득했죠. 북한에서 익숙했던 어둠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저는 눈을 깜빡이며 모든 걸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 계신 친절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이분 성함이 이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남한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시기로 한 분이셨죠. 저는 말을 믿을 수 없어서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감정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설렘, 두려움, 희망, 그리고 슬픔이 모두 뒤섞여 우위를 차지하려 했거든요. 공항을 걸어가면서 저는 주변의 모든 것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몰래 본 영화에서나 봤던 세련된 스마트폰으로 통화하며 바삐 지나갔고, 상점들은 제가 존재조차 몰랐던 명품들을 진열하고 있었죠. 공기에선 커피와 향수 냄새가 났어요. 받아들이기 힘드시죠? 이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그럴지 궁금했어요. 과연 이 새로운 세상에 정말로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택시를 탔고 저는 도시를 지나가는 동안 얼굴을 창문에 바짝 붙였어요. 높은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그 창문들은 밤에 반짝거렸죠. 차들은 넓고 매끄러운 도로 위를 빠르게 달렸어요. 네온사인들은 제가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제품들의 광고를 번쩍이며 보여줬습니다. 어떠세요? 이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분을 향해 돌아보며 말을 찾으려 애썼어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겨우 말을 꺼냈죠. 하지만 무섭기도 해요. 모든 게 너무 달라서요.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네,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안전하시고 저희가 모든 단계마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녀의 친절함에 감사했지만 저는 여전히 압도된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이곳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모든 표지판을 읽을 수도 없었고 돈이나 기술, 관습도 이해하지 못했죠. 우리는 제가 앞으로 몇 달 동안 머물 정착지원센터에 도착했어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고 밝았죠. 안으로 들어가면서 저 같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봤어요. 몇몇은 제가 느끼는 것처럼 충격받은 것 같아 보였고 다른 이들은 직원들과 편하게 대화를 나누며 이미 집에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선생님이 제 방을 보여주셨어요. 작지만 편안했고 침대와 책상, 개인 화장실이 있었죠. 이 모든 게 저를 위한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어요. 북한에서는 온 가족이 한 방을 같이 썼거든요. 물론이죠. 그녀가 미소 지으셨어요. 여기서는 개인 공간이 있을 거예요. 마음대로 꾸미셔도 돼요. 저는 제 작은 짐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 작은 방이 제 새 삶,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죠. 설레면서도 무서웠어요. 그 순간 가족이 너무나 그리웠어요. 만약 그들이 지금의 저를 볼 수 있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많이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어요. 이 선생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좀 쉬세요. 내일부터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시작할 거예요. 그녀가 떠나신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제 마음은 질문과 걱정으로 가득했죠. 어떻게 이 낯선 새로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언젠가 이곳에 속한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나만에서 좋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곳에 오기 위해 감수했던 모든 위험들을 생각했어요. 넘는 위험한 여정, 중국에서 몇 달 동안 숨어 지냈던 것, 붙잡혀 북송될까봐 느꼈던 두려움. 저는 오랫동안 자유와 기회를 꿈꿔왔어요. 이제 마침내 남한에 도착했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어요. 잠들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열심히 일하고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고 이곳에서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요. 쉽지 않겠지만 저는 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새로운 삶을 위한 기회였고 저는 이 기회를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다른 세상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얼마나 압도적일지 상상이 되시나요? 하지만 또 얼마나 설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아직 제 몸은 북한 시간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잠시 동안 낯선 환경에 혼란스러웠지만 곧 제가 어디에 있고 왜 여기 있는지 기억났어요. 일어나서 창문으로 가 커튼을 젖혔어요. 태양이 서울 위로 막 떠오르고 있었고 하늘을 아름다운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아래에서는 도시가 이미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일하러 서두르고 학생들은 학교로 향하고 있었어요. 분주한 광경을 보면서 제 가슴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걸 느꼈어요. 네, 이 새로운 세상은 압도적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으로 가득 찼죠. 저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보고 싶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와 빠르게 뛰는 심장을 안고 서울에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도시가 제 앞에 펼쳐졌는데 높은 빌딩들과 반짝이는 불빛의 바다였어요. 북한의 제 작은 마을과는 너무나 달랐죠. 저는 제 작은 소지품 가방을 꽉 쥐고 있었는데 길을 잃은 것 같고 압도된 느낌이었습니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깔끔한 제복을 입은 웃는 여성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김씨라고 소개하며 저 같은 북한 난민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정부 직원이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도움에 감사했지만 또한 경계심도 들었어요.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고 배웠거든요. 특히 정부 관리들을요. 김 씨는 저를 작은 아파트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당신의 새 집이 될 거예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북한 난민들의 정착을 돕는 특별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깨끗하고 밝았어요. 저는 현대적인 가전제품들에 감탄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심지어 텔레비전까지요. 이런 것들은 제가 전에는 꿈에서나 그리던 사치품이었죠. 마음에 드세요? 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놀란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 처음 6개월 동안 주거와 생활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 남한 생활에 대해 배우고 직업 기술을 익히는 수업을 들으실 거예요. 그 후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드릴 겁니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함정이 있나 기다렸지만 없었습니다. 남한 정부는 정말로 저 같은 사람들이 새 삶을 시작하도록 돕고 싶어 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수업에 열중했습니다. 우리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 은행 계좌 개설 방법, 서울의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 이용법 같은 실용적인 기술들을 배웠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남한의 문화, 정치, 역사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이 중 많은 부분이 북한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과 모순되었죠. 어느 날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남한에 대한 첫인상을 나누어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압도적이에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너무 빨리 움직여요. 그리고 자유가 너무 많아요. 북한에서는 정부가 우리 삶의 모든 면을 통제했어요.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고, 원하는 말을 할 수 있고, 심지어 원한다면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해방감을 주지만 또한 무섭기도 해요. 선생님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큰 적응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자유가 바로 나만이 번영하고 혁신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꿈을 추구하도록 격려받습니다. 저는 그 후 며칠 동안 그 말씀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북한에서는 국가에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의무라고 배웠습니다. 개인의 꿈과 야망은 이기적인 것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여기 남한에서는 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도록 격려받고 있었어요.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주가 지나면서 저는 서울에서 점점 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수업에서 다른 북한 난민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통된 경험을 나누며 서로 유대감을 형성했고 낯선 새로운 세상을 함께 헤쳐나가며 서로를 지지했어요. 어느 토요일 우리 중 몇 명이 함께 도시를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경복궁과 남산타워 같은 유명한 장소들을 방문했어요. 강남의 세련된 고층 빌딩들과 명동의 트렌디한 상점들에 감탄했죠. 그날 저녁 우리가 한강을 따라 걸으며 하늘을 화려한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볼 때 저는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 있다는 게 믿기나 해. 제 친구 수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가끔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느낌을 정확히 이해하면서요. 알아. 처음 왔을 때 난 계속 누군가가 이게 다 실수였다고 말하고 나를 북한으로 돌려보낼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정말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고 있어. 우리는 잠시 침묵에 빠졌고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수연이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남한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알아? 그녀가 물었어요. 얼마나 빨리 발전했는지. 겨우 70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북한만큼이나 가난하고 전쟁으로 황폐화되었었어. 지금 봐. 그녀 말이 맞았어요. 단 한 세대 만에 남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가장 선진국 중 하나로 변모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은 제가 새로운 집에 대해 계속 배우고 남북한의 극명한 차이에 대해 생각하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제 여정을 이끌었습니다. 제가 찾게 될 답들이
제 전체 세계관을 바꾸고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할 줄은 몰랐죠. 서울의 새 고등학교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날,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 고생하다가 탈북자로 적응하느라 애쓴 후에 드디어 제가 늘 꿈꿔왔던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하지만 너무 무서웠죠. 다른 학생들이 저를 받아들여 줄까요? 그동안 학교를 많이 빠져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교문을 지나면서 가방끈을 꽉 잡았어요. 제가 익숙했던 것과 비교하면 모든 게 너무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였죠. 학생들이 떠들고 웃으면서 제 옆을 지나 건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든 것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새로 온 학생 맞으세요? 친근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제 또래로 보이는 여학생이 미소 지으며 서 있었어요. 저는 민서예요. 우리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송미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자, 사무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시간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민서가 따라오라는 제스처를 하며 말했어요. 긴 복도와 사물함들,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는 큰 창문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바쁘게 오가는 모든 학생들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았죠. 어디서 오셨어요? 민서가 궁금한 듯 물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 제가 북한 출신이라는 걸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지만 그녀의 친절한 눈빛에서 뭔가를 느껴 정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저는 사실 북한에서 왔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몇 년 전에 난민으로 이곳에 왔죠. 다행히도 민서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와, 정말 힘들었겠어요. 정말 용감하시네요. 이제 여기 오셔서 다행이에요. 그녀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쩌면 이곳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저도 마침내 어딘가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학교 일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새로운 정보들을 따라가느라 머리가 어지러웠죠. 선생님들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단어와 개념들을 사용하셨어요. 다른 학생들은 저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았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완전히 길을 잃은 것 같고 좌절감이 들었어요. 식당에서 쟁반을 들고 빈자리를 찾고 있을 때 민서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송미야,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앉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녀와 친구들이 있는 테이블로 갔어요. 저와 제 배경에 대해 친근하게 질문을 쏟아냈죠.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게 됐어요. 처음에 힘들어하셔도 걱정 마세요. 준호라는 남학생이 말했어요. 큰 변화지만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맞아요. 민서도 동의했어요. 우리 공부 모임을 만드는 게 어때요? 방과 후에 만나서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송미가 이해 못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친절함과 저를 포함시키려는 열정에 감동받았어요. 처음으로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의 불씨를 느꼈죠.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전에 알지 못했던 열정으로 공부에 몰두했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이 있었지만 새로운 발견도 있었죠. 첨단 과학 실험실, 장서가 풍부한 도서관, 제가 이제 막 사용법을 배우고 있는 세련된 기계들로 가득한 컴퓨터실에 매료되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빠르게 역사가 되었어요.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강국이 된 한국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배우는 것은 경외감을 불러일으켰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건 우리의 강력한 교육 시스템과 근면성 때문이에요. 어느 날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천연자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 사람에 투자했어요. 교육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된 거죠. 만약 제가 처음부터 이런 기회들을 가지고 자랐다면 제 인생이 얼마나 달랐을까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를 비참하게 만들기보다는 지금 가진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죠. 새 친구들은 약속을 지켜 저를 도와주었어요. 우리는 거의 매일 방과 후에 만나 교과서를 살펴보고 서로 단어 시험을 봤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따라잡기 시작했어요. 첫날 느꼈던 희망의 불씨는 이제 꾸준한 불꽃으로 자라났죠. 어느 날 오후, 특히 힘든 공부 시간을 마무리하고 있을 때 민서가 웃으며 저를 향해 돌아봤어요. 알아요, 송미야. 당신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저는 그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냥 이 기회를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운이 좋은 일인지 알아요. 준호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당신의 관점에서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육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들의 말을 듣고 중요한 점을 깨달았어요.
네, 제가 따라잡아야 할 것이 많긴 했죠. 하지만 제 경험은 또한 제 그부들이 가지지 못한 강점을 주었어요. 감사함,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깊은 갈망 말이에요. 처음으로 저는 제가 여기에 속한다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단순히 동정받거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 고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한국은 저를 환영하고 교육시켜줌으로써 제게 믿을 수 없는 선물을 주었어요. 언젠가는 저는 맹세했죠. 제 새로운 고향이 된 이 나라에 보답할 방법을 찾겠다고요. 우리가 책을 싸면서 저는 친구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요. 조용히 말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들도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게 친구잖아요. 민서가 대답했어요. 자, 이제 프로젝트를 끝낸 걸 축하하러 떡볶이 먹으러 가요. 함께 웃으며 우리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로 나섰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이 기쁨과 소속감의 순간을 만끽했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날은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공항을 나서자 북적거리는 에너지가 물결처럼 저를 덮쳤죠. 반짝이는 빌딩들이 머리 위로 솟아있고 네온사인이 번쩍이며 사람들이 움직임의 흐릿한 물결 속에서 바쁘게 지나갔어요. 제가 북한에서 떠나온 조용하고 낡은 거리와는 너무나 달랐죠. 와우. 저는 숨을 내쉬며 모든 것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정말 같은 나라인가요? 제 심장은 흥분과 긴장이 뒤섞인 채로 빠르게 뛰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것이 새로운 삶을 위한 기회라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용기를 내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친절해 보이는 여성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미라 씨인가요? 그분이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분은 미소를 지으셨죠. 저는 정착지원센터에서 온 김 선생님이에요. 미라 씨가 한국에 정착하는 걸 도와드릴 거예요. 도시로 차를 타고 가면서 저는 얼굴을 차창에 바짝 붙이고 놀라운 광경들을 구경했어요. 거대한 TV 스크린이 건물 옆면을 뒤덮고 있었죠. 카페와 상점들이 거리를 따라 늘어서 있고 사람들로 가득 차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음식이 정말 많네요. 저는 경외심을 담아 중얼거렸어요. 한국식 바비큐부터 피자까지 모든 것을 파는 음식점들을 보면서요.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며 최근에 얼마나 적게 먹었는지를 상기시켰어요. 김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걱정 마세요. 곧 맛있는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뭘 먼저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서 당황스러웠거든요. 북한에서는 음식에 대해 아니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선택권이 거의 없었죠.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걸로 할게요. 저는 수줍게 말했어요. 그분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김치찌개부터 시작해 볼까요? 전통 한국 찌개예요. 편안하고 맛있죠. 나중에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제 혀에서 맛의 폭발이 일어났어요. 진한 국물, 부드러운 돼지고기, 새콤한 김치가 정말 굉장했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는 열심히 먹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천만에요. 얘야. 이런 음식은 앞으로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후 며칠 동안 김 선생님은 제가 새 아파트에 정착하는 걸 도와주시고 동네를 구경시켜 주셨어요.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의 소용돌이였죠. 저는 물건이 가득 찬 대형마트를 보고 놀랐어요.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걸 그냥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어요. 맞아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론 돈이 있어야 하지만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저는 목이 메였어요. 저를 둘러싼 친절과 풍요로움에 압도되어서요. 제가 자라온 궁핍과 의심의 환경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어느 오후 김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휴대폰을 사러 가셨어요. 그분이 매끈한 터치스크린 기기 사용법을 보여주실 때 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 작은 기계가 그 모든 걸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감탄했어요.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정보도 찾아보고 심지어 동영상도 볼 수 있다고요? 그분이 웃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더 많은 것들도 할 수 있죠. 이 스마트폰들은 정말 놀라워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날 저녁 새 휴대폰을 살펴보면서 저는 북한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이 이 모든 걸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설명해도 믿어줄까요? 향수병이 밀려왔어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제가 알던 유일한 고향이었으니까요. 익숙한 풍경과 소리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제가 이 여정을 시작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켰어요. 저는 더 나은 삶을 원했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가족들을 위해서도요. 강해져야 했고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했어요. 다음 날 저는 정착지원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교실에 앉아 있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읽기와 쓰기를 연습하면서 설렘을 느꼈어요. 이전에는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할 기회였으니까요. 언어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뭘 공부하고 싶으세요? 어느 날 김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제 길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개념이 아직 낯설었거든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그분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미라 씨, 이제 이건 당신의 인생이에요. 당신이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게 신나지 않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요. 정말 신나요.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날 밤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제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결단력을 갖는다면 여기서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은 기회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그저 그것들을 잡을 만큼 용감해지기만 하면 됐죠. 미라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까요? 그녀의 관점은 어떻게 계속 변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